네, 정신없이 지나갔던 연말 연초에 이어서 길었던 설 연휴도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이 시작되는데요.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너무 큰 올해는 과연 어떤 트렌드가 우리 사회를 관통하게 될까요? 트렌드 코리아 2025의 공동 저자인 LG전자 이양은 상무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모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해마다 연말에 모셔서 다음해 트렌드를 여쭤봤는데 올해는 연말 연시에 아시다시피 정말 큰 일이 많아가지고 네. 좀 늦게 뵙게 됐습니다. 자, 트렌드 코리아 2025 내용 잠깐 훑어봤더니 이 행복이 아니라 무탈한 게 중요하다 이렇게 쓰셨더군요. 맞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말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측한 것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큰 일이 없이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무탈함을 소망하는 현상이 2025년 좀 지배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좀 발현이 되는지 몇 가지 키워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트렌드 코리아에서 정한 올해의 키워드는 뭔가요? 뱀의 해니까 뱀이 들어갑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항상 저희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을사년 뱀의 해기 때문에 스네이크를 넣어서 스네이크 센스라고 10대 키워드를 만들었는데요. 이 뱀 그러면 네. 한국인들은 좀 무섭다, 흉측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른 나라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좀 주요 국가들의 의사협회의 로고나 상징을 잘 보시면요. 아, 우리나라 의사협회도 뱀이 있죠. 맞습니다. 이 뱀이 치유의 상징이기 네. 때문에요. 예, 무언가 자기 혁신을 하는 허물을 벗는다라는 행위도 그렇고, 그다음에 동면에 들어간다라는 게 이 자기를 적응시키는 환경에 적응시키는 이런 것도 그렇고, 뱀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예민하고 영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2025년 무언가 큰 무탈함이 없지만 언제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자기 몸을 잘 이렇게 숨기고 그 환경에 적응하는 뱀의 예민한 감각을 키우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뱀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안 좋습니다. 친구들끼리 이 뱀 같은 녀석아 그러면 칭찬은 절대 아니잖아요. 어쨌든 뱀이 현명하거나 굉장히 좀 민감한 동물인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럼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올해의 키워드. 네, 먼저 옴니보어라는 그 키워드를 설명을 드리고 네. 싶어요. 이 옴니보어라고 하면 사실은 되게 어려운 단어. 좀 어렵네요. 네, 이게 저희도 사용을 하면서 이걸 사용해도 될까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오늘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이 사전적으로는 잡식성. 이게 아무거나 다 먹는다고 하는 이 잡식성의라는 뜻의 옴니보어라는 뜻인데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문화로 딱 오게 되면 어떤 특정 문화에 얽매이지 않는 굉장히 폭넓은 문화 취향을 옴니보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앵커님 잘 보시면 초등학교 입학식 풍경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가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요즘에 초등학교 네. 입학식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가보시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생 부모님의 나이 이거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아빠의 나이가 20대부터 50대까지 골고루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키즈 카페 사용객들의 이제 저희가 카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아주 골고루 퍼져 초등학교 있는 거죠. 학부형이. 학부형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60대 이제 조선 부모들 네, 네, 이게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키즈 카페를 가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이 나이대에 이러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소비의 전형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집단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개인의 차이는 점점 넓어지고 있는 현상을 이 옴니보어라는 트렌드 키워드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군데에 모이는 사람들이 같은 집단이 아니더라. 이런 뜻인 것 같네요. 그렇죠. 조금 이제 천원샵, 이른바 다 땡땡이라고 하는 거기는 저도 가끔 가는데 보면 굉장히 좋은 차 타고 부유한 분들이 와서 또 쇼핑하는 모습도 좀 봤어요. 저. 왜냐하면 거기에서만 파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 있다라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게 되신 거죠. 네. 사실 여기서 유튜브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어떠한 정보에도 굉장히 쉽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10대도 70대가 뭐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60대도 20대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대 중년 신사분이 다땡땡에 가서 이거는 내가 여기 걸 사야 되겠구나 라고 구매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자, 다음 짚어볼 키워드.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하라고 하더군요. 네. 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하와이 말인가 싶었는데 자, 이게 정말 실감이 나는 게 연말연시에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 또 정치적으로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평범하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이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하 말 그대로인데요. 사실은 좀 슬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나는 행복한 걸 바라지 않아요. 다만 불행하지 않기를 바래요. 네. 이거거든요. 앵커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 책에서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네,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 맞습니다. 굉장히 유행어였죠. 네. 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것에서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제는 사치가 된 아이고.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씁쓸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말 많이 해요. 한순간에 날아간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면 그걸로 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뭔가 스몰 럭셔리, 작은 사치 이런 것들을 해놓고 해시태그 소확행 이렇게 하면서 좀 변질이 되어가고 있었던 현상을 저희가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소확행의 본질은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인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도 지금 시대에는 어찌 보면 굉장히 거대한 담론인 것 같다. 네. 그것이 아니라 소소한 행운, 그러니까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오늘 하루를 무탈하게 잘 살아내면 된다라는 것을 바라는 현상을 저희가 아보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자, 사람들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기 유튜브 채널을 봐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평범한 부부의 너무 평범한 일상의 대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잠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약간 챗 베이커가 지금 들렸어. 그래? 엄청난 칭찬인데? 히삐리 하삐리 히삐리 하삐리 히삐리 하라라라 히삐리 하삐리 히삐리 하삐리 히삐리 하라라 히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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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렇게 편해? 어? 그렇게 편해? 오빠가 안 편할 이유는 또 뭐야? 아니 그래도 이렇게 히삐리 올렸지? 하삐리 히삐리 하삐리 히삐리 하리라 히삐리 하삐리 히삐리 하삐리 네, 뭐 저는 집에서 집사람한테 저러면 혼날 것 같은데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게 왜 인기입니까? 네. 지금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네, 그러니까 정말 보통의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사람들이 보통 아까 말씀하신 아내분이랑 말씀하실 때 꼭 목적이 있는 단어, 그러니까 의미에 있는 소통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뭐 집사람은 주로 목적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돈을 더 가져라든가 뭐 이런 얘기. 네, 굉장히 트렌드를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진짜 정말 나만 이렇게 불행한가 아니면 나만 이렇게 재미가 없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 사람들도 별 뭐 특이한 거 없이 사는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위안을 얻는다고 해야 될까요? 네. 자, 다음으로 짚어볼 컨셉 토핑 경제입니다. 이건 네. 피자 위에 얹는 토핑을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이게 토핑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그렇죠. 브랜드 가치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핑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이 상품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앵커님 요아정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수라는 건데요. 오.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수는 위에 어떤 토핑을 얻느냐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거 시켜서 먹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시키면서 나는 이 토핑에 이 토핑에 이 토핑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네. 그 상품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기업들이 이제 커스터마이징 전략이라고 하면서 이 개인화 전략을 되게 많이 구사했었는데 네. 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고 모든 산업에 펼쳐지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토핑 경제라고 트렌드를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먹을 것도 그렇지만 이 패션에도 적용이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요즘에 학생들 이렇게 가방 잘 네. 보시면 학생뿐만 아니죠. 뭐 남녀노소 다 가방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키링을 달고 다니시잖아요. 네. 저는 정말 하나도 똑같은 키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크땡땡이라고 하는 신발에 네. 지비치를 네. 꽂지 않습니까? 거기 구멍이 뚫려 있죠. 그렇죠. 꽂기 좋게. 그건 예. 역시 저는 똑같은 걸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다양성을 추구하고 내가 꾸몄다, 내가 마지막에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완성의 그 조각을 소비자가 직접 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게 어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포디즘의 종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대량 생산 체제의 표준화 제품을 찍어내던 그 포디즘이 이제는 종언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는 모두 개개인이 직접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키워드가 이 모든 게 스마트화되는 시대인데 이른바 손으로 눈으로 보고 만지는 물성 매력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예. 무슨 뜻인가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CES라는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있었던 소비재 박람회에서도 가장 큰 키워드가 바로 AI였습니다. 네. 이제 기술은 점점 고도화되고 특히 AI 기술이 모든 산업에 다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AI는 점점 고도화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물성이라고 하는 만져지고 부비고 깨물고 뭐 빨 수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물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을 실체화시키면 시킬수록 사람들은 이것에 반응을 하고 아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해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현상을 저희가 물성 매력이라고 했는데요. 네. 사실 앵커님 잘 생각해 보시면 인류는 이미 몇백 년, 몇천만 년을 이렇게 뛰고 걷고 만지고 이러면서 살아왔고 사실 이렇게 디지털 세상이 된 거는 불과 5, 6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든지 얼굴에 부빌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실체와 형체를 볼 때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커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닐까요? 네. 자, 어쨌든 명절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란 말씀 대신에 아보화 아주 보통의 하루 같은 걸 얘기하게 돼서 좀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자, 아주 보통의 하루라도 좀 이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자, 이양은 트렌드 코리아 2025 공동 저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3분기 가계 여윳돈이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윳돈이 37조 7천억 원으로 2분기보다 3조 5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네. 즉, 이 가계 여윳돈 순자금 운용액이라는 건 경계 주체가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을 의미합니다. 이 예금 든 것, 보험 든 것, 이 펀드나 주식, 연금 다 포함됩니다. 이런 돈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을 뺀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살펴보니까 이런 가계 여윳돈이 6개월 전보다는 40조 원이나 가까이 급감했더라고요. 지난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분명 소득 증가율은 늘었거든요. 지난해 2분기에 마이너스 3.1%에서 3분기 5.9%로 반등했습니다. 이런 가계소득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살아났었죠. 또 영끌 돌아왔습니다. 3분기 자금 조달 규모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20조 원에 육박하며 반년 사이 14배 넘게 증가했고요. 실제로 2분기에 개인 아파트 순취득 규모가 5만 3천 호에서 3분기 7만 2천 호까지 늘었습니다. 결국 집 산다고 영끌에서 쓸 돈이 없어진 상황이 된 거죠. 네, 저희가 소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우리 소득이 늘긴 늘었는데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고요? 네, 이 소득 상위 10%와 소득 하위 10% 가구의 이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2억 원이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해 가구소득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억 1,051만 원인데요. 전년도보다 1,304만 원, 그러니까 6.6% 늘었는데 2억 원을 넘는 건 관련 통계 시작한 이후로 처음입니다. 소득 하위 10% 평균 소득은 상위 10%의 증가분보다 적습니다. 1,019만 원입니다. 이것도 전년보다 6.8%, 65만 원은 는 거지만 소득 격차는 더 커졌죠. 무려 2억 32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고소득자의 임대, 이자, 배당 수익 같은 재산 소득이 불어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상하위 10% 간 자산 격차도 15억 원 이상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의 자산은 16억 2,095만 원이고 소득 하위는 1억 2,003만 원에 그쳤습니다. 점유율로 보면요. 상위 10%가 전체 가계 순자산의 44%를 차지했고요. 하위 50%는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여윳돈은 집 사는 데 써버려서 내 주머니에 돈은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되면 올해 소비 트렌드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올해 소비시장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키워드로 스네이크가 꼽혔습니다. 네, 스네이크. 이 스네이크가 뭐냐, 뱀이란 뜻이죠. S는 서바이벌 생존이고요. N은 넥스트 차세대, A는 AI 인공지능, K는 K컬처, E는 이코노미컬 컨섬션에서 불황형 소비를 뜻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5 유통산업백서에서 푸른 뱀의 해인 올해 소비시장 5대 키워드로 SNAKE, 스네이크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이 국제경제, 소비시장 계속 빡빡할 거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정된 소비시장 차지하려면 시장 내 생존 경쟁 더 치열해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소매시장 성장률은 2021년 7.5%를 정점으로 2023년 3.1%, 2024년 0.8%로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올해는 이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변화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0.4%밖에 안 나온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다음 넥스트 N,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되고요. 또 AI를 적극 활용해 인건비를 줄이고 비용과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노력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K컬처와의 융합도 한층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소비 트렌드와 가장 관련 깊은 건 바로 이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고조로 가격을 중시하는 불황형 소비가 확산된다는 점인데요. 특히 이 불필요한 물건 구매를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사는 You Only Need One의 앞글자를 딴 이른바 요노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